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하이프레셔 시스템에서의 그 칼럼 디자인인데, 뭐 하이프레셔 칼럼뿐이 아니라 그냥 칼럼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하고, 칼럼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하이프레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 LNG 쪽에 칼럼 하나, GC 쪽에 칼럼 하나, 에틸렌 프로세스의 칼럼 하나를 데이터시트 직접 시뮬레이션 아웃풋을 보고 데이터시트 한번 여러분 직접 작성한 걸 같이 한번 해보겠다. 그죠? 지금 뭐 회사에서 칼럼 데이터시트를 많이 작성해 보셨죠? 네? 뭐 많이는 아니겠지만 좀 해봤겠죠. 그래서 별로 할 기회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럼 이제 요 세 시스템이 고압 시스템, 하이프레셔. 보통 뭐 압이 높은 곳은 한 30바가 편합니까? 30kg가 편합니까? 말할 때. 요새 이퀴모드 데이터시트를 받으면 거의 바로 나오나요? 아니면 kg로 나오나요? 파스칼도 가끔 나오죠? 파스칼. 자, 그러면 거의 30바까지 올라가죠. 30kg 간단하게 해서 그러는데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우선 처음은 타워가 뭔지부터 한번 좀 재밌게 한번 넘어가죠. 타워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오늘 순서는요, 약간 바뀌었을 텐데, 무슨 컬럼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 컬럼 인터널. 컬럼 인터널인데 트레이하고 패킹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좋은지 그런 거 하고, 컬럼 데이터 시트를 작성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LNG 프로세스를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고, 그 중에서 한 디에터나이저 칼럼 같은 걸 한번 여러분 데이터 시트 직접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GCU 프로세스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GCU에 있는 C3, C4 스플리터를 데이터 시트 한번 작성을 해보자, 이거. 실제로 이건 액츄얼 잡에 있던 것을 제가 따로 서머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일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에틸렌 프로세스. 에틸렌 프로세스에 있는 C3 스플리터. C3 스플리터가 보통 혹시 LNG 프로젝트 해보신 분 계세요? 저기 에틸렌, 납사크래커. 예? 거기에 C3 스플리터가 몇 단입니까? C3 스플리터. 프로판과 프로필렌을 분리하는 칼럼. 몇 단인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보통 한 220단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걸 UOP MD 추레 같은 걸로 가면 한 280단까지 늘어나죠. 그 칼럼을 한번 여러분이 직접 칼럼 두 개로 나눠 갖고서 두 개를 잘라 갖고서 하나로는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데이터 시트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저한테 이렇게 들으신 것이 이 현업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제가 글로서리브 텀스 해갖고서 우리가 엔지니어링 하다 보면 각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각사마다 이 책자가 있을 거예요. 약어집이라면 뭐 용어집 해갖고서. 근데 저랑 같이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이제 각종 그 약어가 많이 나오는데 뭐 따로 교육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보면은 모르는 거 보면은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 약어의 풀네임만 알아도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10% 20%는 하는 거예요. 저걸 몰라서 이런 다큐멘터리를 읽으면서 저거 모르면은 헛익는 거죠. 그러니까 꼭 알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주는 게 이 리파이너리 쪽에 프로세스 유니트 약자, 그 다음에 이건 세틀라이트 위성 장치죠. 그 다음에 리파이너리 쪽에 프로덕트 이름. 뭐 프로덕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캐로, 디젤, 에이조, 캐로 이런 걸 여러분들이 풀네임이 뭔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 이쪽은 리파이너리 프로덕트에 헤비오일 업그레이딩에서 나오는 프로덕트들의 네임들. 쭉 알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LNG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쓰는 약어들. LNG 프로세스. 여러분들 한참 우리나라 조선 3사를 멍들게 한 게 뭡니까? 플로팅 그 문제죠? 플로팅 LNG, FLNG. 거기에 나오는 이제 약어들. FLNG라는 게 FPS, FSRU, NG 이런 것들이 뭐의 약자인지 여러분들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건 뭐 제가 간략하게 해놨는데, 아로마틱 컴플렉스나 뭐 에틸렌 프로세스에 나오는 제가 강의하려는 내용 중에 나오는 약어들만 좀 이렇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런 정도는 알고 그냥 머릿속에 탁 들어가 있어야지만 일하기가 좋은 거죠. 근데 저걸 몰라갖고서 뭐 그때그때 책 찾아보가 뭐 좋죠. 책 찾아보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항상 넣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어를. 그래서 제가 이건 강의 내용과 관계없이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컬럼이라는 게 뭐냐? 뭐 컬럼 다 알죠. 뭐 컬럼 또는 타워 아닙니까? 타워가 뭐냐? 타워의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매스 트랜스퍼 이퀴먼트다 이거요. 그러니까 분리 공정에 들어가는 매스 트랜스퍼 이퀴먼트입니다. 매스 트랜스퍼라는 게 뭐냐? 분리하는 겁니다. 그죠? 디스틸레이션 칼럼,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디스틸레이션 칼럼인데, 디스틸레이션 칼럼이라는 것은 보일링 포인트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주는 거죠. 보일링 포인트 차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화학 공장에 있는 분리 설비의 90%가 디스틸레이션입니다. 90%가. 그 다음에 나머지 익스트랙션이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뭐 RDC, 뭐 리액티브 디스틸레이션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압소바, 스트리파가 있겠지만, 뭐 디스틸레이션이 이제 90%가 되는 거죠. 90%가. 그래서 왜 중요한 거냐? 우리 뭐 리액터 다음에 그 다음 뭡니까? 분리 기술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A 플러스 B는 C 플러스 D다. 그죠? 가역 반응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그럼 뭐냐? 내가 원하는 물질이 D다. 그럼 두 개 분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분리가 필요한 거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뭐 C, D만 나오는 게 아니라 Z까지 나온다 이거죠. 우리가 간단해서 납사 크래커 공장을 보면은 납사를 크래킹하면은 수소부터 시작해서 C 한 15가지 나오거든요. 카본 15가지.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프로필렌, 에틸렌이에요. 나머지 C4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걸 다 분리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럼 그 분리하는 방법이 뭐냐? 제가 처음에 회사에 입사했을 때 멤브레인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멤브레인이 앞으로 활성화되면은 디스틸레이션 칼럼은 없어질 거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맞는 얘기예요. 원유가 싹 들어가서 멤브레인 통과시키면 맨 처음에 디젤 나오고 캐로 나오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뭐 히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그 세상이 한 2년도 안 가서 이제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멤브레인이라는 게 워낙 약하기 때문에 모든 데 쓸 수가 없는 거죠. 요새도 알코올 쪽에는 좀 쓰고 뭐 수처리 쪽에는 좀 쓰지만 우리가 일반 화학 공정의 멤브레인은 전혀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입사하자마자 백수 되는 줄 알았어요. 멤브레인만 잘 되면 난 디스틸레이션 갖고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디스틸레이션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야죠 뭐.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마땅 꽝이 돼버려서 아직도 멤브레인은 그냥 형식적으로 있죠. 수처리 공장에서나 좀 쓰고 알코올 분리해서 약간 쓰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걸 다 분리해야 된다 이거죠. 왕창. 그러니까 에틸렌 공장하면 칼럼이 몇 개입니까? 에틸렌 공장에 칼럼이 보통 한 20개 돼요. 프로덕트도 분리를 해내야 되니까. 그럼 그 칼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지만 진정한 화학 공정이 되는 거예요. 분리 기술, 세퍼레이션 프로세스가 화학 공정의 최고다 이거죠. 매스 트랜스퍼. 그런데 매스 트랜스퍼를 알려면은 저걸 알아야 돼요. 상평형을. 그죠? 상평형을 제대로 공부를 못 해갖고서 학교 다닐 때 뭐 술 먹고 또 연애해야 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죠. 여러분들 연력학 시간에 배우는 후가시티라고 생각납니까? 후가시티? 예? 기억은 나요? 후가시티 생각납니까? 안 나요? 아세요? 뭐예요? 후가시티가 뭡니까 그럼? 실제 기체 압력. 후가시티라는 게요. 그걸 교수가 알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화학과 교수에 후가시티라는 교수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후가시티라는 게 뭐냐면은 리퀴드에서 베이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리죠. 어? 그게 분리다 이게. 베이퍼에서 기체로 가려는 거.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기획평형 상수라는 말을 쓰죠. 기획평 얼마만큼 끓이면은 리퀴드에서 베이퍼로 가느냐. 그것이 후가시티의 포르투갈 말이에요. 포르투갈 말. 이게 F죠. FI. 이걸 알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KI는 XI분의 YI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획평형 상수인데 이것이 리퀴드죠. 이것이 베이퍼죠. 액체에서 얼만큼 기체로 가느냐. 그 값이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용기에다가 물하고 메탄올하고 섞어서 끓이면은 메탄올은 끓는 점이 64도고 물은 100도다. 일기압하에서. 그러니까 50도 되면은 메탄은 많이 끓어 올라갈 거고 물은 조금 끓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 끌어올라는 그 숫자가 바로 기획평형 상수다 이게. 그럼 그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내가 하나 물을게요. 그럼 시뮬레이터 써보셨죠? 거기서 SRK하고 PR이 뭐 계산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SRK, PR 하죠? 탱 로빈슨이다, SRK. 그게 뭐 계산하는 건지 아세요? 네? 그게 뭐 계산하는 거냐? 뭐 SRK가 좋니, PR이 좋니? 매일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CS가 좋니, GS가 좋니? 근데 그게 뭐 계산하는 거예요? 무슨 상태예요? 무슨 상태? 무쳐, 뭐 상태라는 게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게 뭐에다 쓰는지도 모르고 계속 SRK, PR 하는 거예요. CS, GS. 모르고, 그게 무슨 뜻, 뭐에다 쓰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뭐냐면은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K-밸류 계산하는 거예요. K-밸류. 그 온도, 근데 저게 같은 물질이라도 한 온도, 한 압력에서, 압력이 같더라도 온도마다 K-밸류가 다 틀려요. 미치는 거죠, 이게. 그냥 에틸렌 하면 K-밸류가 5, 프로필렌 6 하면 딱 좋겠는데, 온도 압력에 따라 다 틀리다 이거죠. 매번. 그러면 칼럼이라는 게 탑에서부터 바튼까지 온도 압력이 다 틀리잖아요. 그걸 다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계산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시뮬레이터 쓰는 SRK, PR, 탱 로빈슨, 또 뭐 CS, GS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서 그냥 계속 뭐 탱 로빈슨이 좋니 나쁘니, SRK가 좋니 나쁘니 따진다 이게. 그게 바로 상평형 계수, 기획평형 상수를 계산하는 거고, 그걸로 엔탈피 계산도 돼요. 엔탈피 계산도, 엔트로피 계산도 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알고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터를 쓰면은 좀 더 확실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학의 교수들이 그것을 안 해요. 미국 가서 교육을 안 바꿔요. 왜냐? 너무나 힘들어. 여러분도 연력학 공부해봤지만 무지하게 힘들죠. 가르치는 교수도 모르고 배우는 학생도 모르고 그냥 서로 모르고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걸 분리하다 보면은 그 값을 다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획평형을 알아야지만 디스틸레이션도 아는 거고, 그럼 디스틸레이션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퀴먼트 디자인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워를 디자인할 때 3스텝을 가요. 보통 스테이지 바이 스테이지 계산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시뮬레이터로 계산하는 거예요. 단수가 몇 단 필요하고 조성이 얼마나 나오고 콘덴서, 리보일러 히트티가 얼마나 나가면 계산하는 것을 우선 시뮬레이터로 계산을 한다 이거죠. 시뮬레이터로. 그 다음에 이것이 시뮬레이터로 계산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거에 의해서 이제 이퀴먼트 데이터 시트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 이퀴먼트 데이터 시트 제일 중요한 게 트레이 또는 패킹 칼럼을 데이터 시트를 작성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시뮬레이터 하는데 시뮬레이터라는 게요. 사실 계산기예요. 좀 고급 계산기예요. 그럼 계산기인데 내가 잘못 집어넣으면 잘못 나오고 잘 집어넣으면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잘 집어넣어서 또 열심히 시뮬레이션을 딱 컨버지를 열심히 해서 멋있게 돼서 끝났다 이게. 그것만 나오면 뭐합니까? 그걸로 데이터 시트를 제대로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죠. 데이터 시트를. 그걸 갖고 데이터 시트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면 또 하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 시트를 잘 작성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데이터 시트를 잘 작성하면은 프로세스 데이터 시트도 있고 그걸 PDS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붙는 게 MDS, 미케니컬 데이터 시트를 잘 작성해야지만 완벽한 데이터가 되고 그거 갖고서 물건도 살 수 있고 공사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많은 프로세스 엔지니어들이 시뮬레이션만 하면은 다 끝나는 줄 알고 있다 이게 모든 게. 사실 시뮬레이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초기 단계의 일이지. 그 다음에 디벨롭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디벨롭하는 것을 한번 저랑 앞으로 매주 4시간씩 6주간에 통해서 한번 같이 좀 연구를 해보죠.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래서 프로세스 데이터 시트를 작성하고 그다음은 이제 이퀴먼트 미케니컬 이퀴먼트 데이터 시트 MDS라는 말 쓰죠. MDS 인터널이 뭐 트레이 패킹만 있는 게 아니라 침리 트레이도 있고 뭐 베드리미터도 있고 많다 이게.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노즐 오리엔테이션 뭐 엘리베이션 어떻게 잡아주는 게 좋겠다. 오리엔테이션은 뭐 배관에 따라 달라지만 엘리베이션은 프로세스 와이즈하게 봐줄 게 있다 이게. 그죠? 리텐션 타임을 얼마나 주는 게 좋을 거며 그다음에 템퍼처 게이지는 어디다 달아야지 좋겠느냐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 회사에 칼럼 디자인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까? 회사에, 매뉴얼에. 열교환기 디자인 매뉴얼 있어요, 회사에? 내가 우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시스템 디자인 매뉴얼들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라인 사이즈 하는 거. 뭐 라인 사이즈는 뭐 전부 다 뭐 아주 도들이 터갖고서 엑셀 시트로 만들어서. 근데 아마 칼럼 디자인 매뉴얼 갖고 있는 회사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 다른 회사 건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선진국 회사 거. 다 돌아다니니까 인터넷에. 예?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칼럼 디자인 매뉴얼에서 제일 좋은 게 어느 회사 거냐면 미국 러머스 거예요. 그건 성서예요, 거의 성서. 러머스 것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봐요. 러머스, ABB 러머스. ABB가 아니라 지금 뭐죠? CB&I 러머스. 그 회사 게 최고예요. 내가 옛날에 이제 그리츠라는 회사, 콕그리츠라는 회사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러머스에서 나온 데이터 시트는요,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요. 지들이 봤을 때 좀 찝찝해도 그냥 통과시켜요. 그러면 믿는다는 얘기죠, 그게. UOP보다 더 믿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매스 트랜스퍼에서 크게 보면 요 세 가지 공정이 있죠. 디스틸레이션, 익스트랙션, 업섭션.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뭐 디스틸레이션이 그래서 제일 많죠. 모든 게 디스틸레이션 칼럼이죠, 뭐. 그다음에 익스트랙션, 업섭션. 그러면은 디스틸레이션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심플 디스틸레이션 해갖고서 심플 디스틸레이션은 뭐냐면은 피드가 하나고 프로덕트가 탑 바텀으로 나오는 가장 일반적인 디스틸레이션 칼럼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그죠? 여기 정유공장에서는 안 오셨는데 정유공장에 가면 이제 이게 아니고 컴플렉스 칼럼이라고 해갖고서 멀티피드의 멀티프로덕트 컬럼이 나온다 이거죠. 정유공장에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하는데 이런 칼럼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나서야 시뮬레이션 해봤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제 얘기입니다. 멀티피드의 멀티프로덕트예요. 그러면 굉장히 시뮬레이션 하기가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멀티피드, 메인 피드는 이거 하나인데 중국에서 빵빵 도는 펌퍼 라운드 또 여기서 스트리핑 되는 거. 그래서 멀티피드의 멀티칼럼이에요. 그러니까 스펙이 보통 3개, 4개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보통 일반 심플 칼럼은 스펙 몇 개 집어넣어요? 하나 내지는 많아야 2개죠. 근데 저건 4개, 5개까지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진짜 이게 칼럼이죠, 이게. 진짜 칼럼이 아니라 이제 어려운 칼럼이죠. 이걸 시뮬레이션 하기가. 이게. 자, 그럼 우리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이거 다 이렇게 먹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위로 우리가 rectifying section, stripping section이라는 말을 써요. 왜 그런 말을 씁니까? 우리가 칼럼이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칼럼을 분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물질이 어디로 나옵니까? 내가 원하는 물질을 분리를 해서 내가 원하는 물질이 어디로 나와요? 탑 아니면 바텀이겠죠. 그죠? 어디로 나와요? 탑으로요? 바텀 아니에요? 탑이 맞습니까? 칼럼 이름 붙이는 게 다 그게 법칙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물질은 다 탑으로 뽑아냅니다. 칼럼은.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회사 가서요. 가만히 컬럼 데이터 시트를 보세요. 아, 이게 그거구나. 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지. 자, 칼럼은 자, 간단하게 여기서 하나 놓고 봅시다, 그냥. 우리가 디에타나이저 칼럼. 디에타나이저가 뭡니까? 디에타나이저 칼럼이 무슨 칼럼이에요? 디에타나이저 칼럼 탑으로 뭐가 나옵니까? C2-만 나오죠. C2보다 가벼운 물질. 바텀으로는 C3 플러스, C3보다 무거운 거. 그럼 이 디에타나이저 하면은 보입니까, 여기? 이때는 안 보이죠? 괜찮아요? 이게 DC2다. DC2 칼럼이다 하면은 피드가 들어가면 위로 나오는 게 C2-가 나와요. 바텀으로는 C3 플러스만 나와요. 그러면 이 칼럼은 디에타나이저다 이게. 내가 원하는 물질을 탑으로 뽑아내서 이름이 디에타나이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디프로포나이저는 탑으로 DC3-만 나오고 바텀으로는 DC4 플러스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물질은 항상 탑으로 뽑아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칼럼들도 가끔 있어요. 뭐 거의 99%예요. 그러면은 왜 여기를 탑 섹션을 무슨 섹션이라고 그래요?
rectifying section이라고 그래요. rectifying section. 밑을 stripping section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stripping. 그럼 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느냐? 여기서 feed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위로 C2 마이너스만 올라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럼 CC3는 위로 하나도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겠죠. 왜냐면 기획 평행에 의해서 일부는 따라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밑으로 떨어질 때는 C3 플러스만 떨어지는데 C2도 일부 떨어지죠. 기획 평행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위에 올라가면은 C2에 C3가 섞여서 올라가면 이 프로덕트 품질이 어떻게 돼요? 순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정제를 한다. 그래서 위가 rectifying section이에요. 정제 구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럼 이걸 C3가 따라 올라오는 것을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예? 어떻게 정제합니까 저걸? 저걸 정제하는 게 바로 리플락스다 이거죠. 그죠? 리플락스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리플락스가 뭐예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쭉 올라왔어요. C2도 올라오고 C3도 올라왔는데 여기서 콘덴싱을 해서 차가운 것을 집어넣으면은 C3가 콘덴싱 되겠어요? C2가 콘덴싱 되겠어요? C3가 되겠죠. 볼링 포인트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밑으로 이건 처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서 레티파잉 섹션에 리플락스로 레티파잉을 한다 그래서 그 이름이 레티파잉 섹션이다 이게. 반대로 바텀에 C3만 내려와야 되는데 C2도 내려와요 밑으로. 그럼 이건 프로덕트인데 아깝죠.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올려야 되죠. 그래서 깎아서 올린다. 그래서 스트리핑 섹션이 되는 게 깎아서 올린다. 스트리핑 섹션. 그러면은 어떻게 깎아서 올리느냐? 내려온 것을 리보일링을 한다 이게. 리보일링을 하면은 떼는 거니 불을 가하면은 C2가 먼저 베이퍼라이제이션 돼요. C3가 먼저 돼요. 보일러 포인트가 낮은 C2가 먼저 위로 끊어 올리는 거라. 위에서 내리고. 그래서 칼럼 이름이 위가 레티파잉 섹션, 바텀이 스트림 섹션이라는 걸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회사 가서 칼럼 하나하나 보면서 H&B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얘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구나. 물론 그렇지 않은 칼럼도 있어요. 뭐 C3, C4 스플리터. C3 스플리터는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잘 나온다. C3와 C4를 집어넣고 위에다가 C3, C4를 뽑아내요. 그죠? 이게 분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 다른 이것을 우리가 C3, C4 스플리터라고 그래요. 간단히 두 개만 들어갈 경우에. 근데 이걸 다른 이름으로 붙이면은 D 프로파나이자도 되는 거예요. 위로 프로판을 뽑아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두 개만 보통 피드가 들어갈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그 이름을 스플리터란 말을 써요. 스플리터. 그래서 우리가 C2 스플리터는 에틸렌과 에탄을 분리하는 칼럼. C3 스플리터는 프로판과 프로필렌을 분리하는 칼럼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칼럼 이름을 붙일 때 탑으로 보통 많이 붙일 때 D자를 뭐를 붙이고 그냥 두 개만 분리할 때는 스플리터란 말을 쓰고 물론 그렇지 않은 칼럼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칼럼 이름을 장명할 때는 여러분들이 뉴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칼럼을 장명할 때는 꼭 거기에 따라서 해달라 이게. 그러면 그것만 딱 보면 이게 무슨 공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칼럼 이름만 봐도 저 같은 경우는요. 칼럼 이름만 쫙 보면 이게 무슨 공정이네 이게 나온다 이거죠. 이제 경험이 많아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실력을 키우고 이제 도사님이 돼달라 이거죠. 칼럼 이름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칼럼 이름은 프로덕트를 탑으로 나가는 것을 항상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 프로덕트를 봤을 때 위는 정제를 시킨다 해서 레티파잉, 밑에는 내려가는 것을 끊어서 올린다 그래갖고서 스트리핑이 되는 거예요. 괜히 이름으로 너는 레티파잉, 너는 스트리핑이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이름을 붙여놓은 거다 이거죠. 그냥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냥 그 단위조작 시간에 그 매스 트랜스퍼 시간에 레티파잉 그냥 위에는 레티파잉, 바텀 스트리핑 하고 외웠는데 그러지 마시고 왜 그런지 생각하시면 그랬구나 하면 아마 또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앞으로도. 그다음에 이제 이 컴플렉스 칼럼은 멀티피드의 멀티 프로덕트스. 그러니까 페트롤리움 프랙션, 그러니까 기름 공장, 그러니까 뭐 CDU 공장, 뭐 크루드 오일 디스틸레이션 하는 거, 또 백큐մ 오일 디스틸레이션, 또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FCC 공장이다, 하이드로크리카 공장이다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멀티피드, 멀티프로덕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엄청나게 시뮬레이션하기 힘들어요.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딱 하나 있었는데 그 회사 문 닫았어요. 너무나 연로들 하셔서 장사 못 해먹겠다 해서 문 닫았는데 할 수 있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저런 칼럼을 막 자유자재로 설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이제 끊어졌죠, 이제. 그 계승이 안 됐어요. 그 기술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칼럼을 좀 해봐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시뮬레이션 해봤네. 여기 CD 공장이 뭡니까? 피드, 크루드 오일에 들어가고서 가스, 납사, 캐로, 디젤, 그다음에 앰모스피어릭 가스 오일. 이게 프로덕트 뽑아내는 게 정유 공장이에요. 정유 공장. 그죠? 여기 휘발유가 없어. 여기서 휘발유가 어떤 거 같습니까? 휘발유가. 가솔린. 가솔린 여기서 어떤 거예요? 네? 가솔린. 이 프로덕트 중에서 가솔린이 어떤 것 같아요? 어느 프로덕트 같아요? 가솔린이. 네? 납사죠. 납사. 우리가 보통 납사가 카본 넘버로 따지면요. C5부터 한 C12까지가 납사예요. 근데 이제 가솔린을 쓰는 것은 C5부터 한 C8까지가 가솔린을 쓰고 나머지 헤비한 것은 이제 저쪽으로 해서 이제 8의 자리에 넣으면 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면은 여기서 보면 이 납사는 주원료, 그러니까 미국 놈들이 처음에 정유를 할 때 이걸 납사 용도가 뭐냐? 가솔린 엔진 연료예요. 가솔린 엔진 연료. 그 다음에 캐로는 제트 엔진 연료예요. 예? 제트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디젤은 뭐 연료예요? 디젤 엔진 연료예요. 그죠? 디젤. 그 다음에 에이지오. 이제 이 밑에 것은 이제 뭐 벙커시로 떼든지 이제 크래킹을 해서 그래서 얘들이 하는 게 납사가 가솔린 엔진. 그러니까 원래 정유 공장에서 나오는 기름은요. 내연기관에 다 원료입니다. 내연기관의 원료예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원래. 정제라는 게, 원유 정제라는 게. 자, 그 다음에 익스트랙션. 이게 원래 이제 디스틸레이션인데 익스트랙션이 뭐냐면은 익스트랙션은 우리가 보통 솔벤트를 사용해 갖고서 자기가 필요한 물질을 끄잡아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번쯤 경험해 보신 아로마틱 공장의 파라제린 공장 앞에 가면은 이 아로마틱 익스트랙션이라고 그러죠. 뭐냐면은 피드가 아로마틱이에요. 넌 아로마틱이 들어가면은 위에다가 솔벤트를 집어넣어 갖고서 이 솔벤트는 아로마틱만 추출을 시켜요, 지가. 그러니까 넌 아로마틱은 추출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설프레인 공장 아시죠? BTX 공장에 설프레인. 그 설프레인 공장이 피드가 들어오면은 여기 솔벤트가 와서 이 솔벤트가 아로마틱만 갖고 내려가요. 그럼 밑에는 아로마틱하고 솔벤트만 나와요. 위는 넌 아로마틱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익스트랙션에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익스트랙션. 그래서 이 익스트랙션 칼럼은 리볼라도 필요 없고, 그죠? 콘덴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리퀴드 페이스로 그냥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이라기보다 추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익스트랙션이에요. 디스틸레이션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익스트랙션 칼럼이다 이거죠. 익스트랙션. 그래서 여기 보면 아로마틱과 넌 아로마틱이 들어오면 이 솔벤트가 들어오면 이 솔벤트는 아로마틱만 갖고 밑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넌 아로마틱은 위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분리시킨 것이 익스트랙션이다 이거죠. 가끔 이제 그런 공정이 우리나라에 이제 각 회사마다 가면은 그 아로마틱 공장, 그 공장이 다 있어요. 아로마틱,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파라다임까지 이제 가는 거죠. 오케이? 이것이 이제 익스트랙션 공장이고, 그 다음에 EDC라고 그래갖고서 익스트랙티브 디스틸레이션 공장이라는 게 있어요. 칼럼이. 뭐냐면은 아까는 여기서 보시면은 아로마틱하고 솔벤트가 밑으로 빠져나오죠. 그러면 이 솔벤트는 또 재생을 해서 또 써야 돼요. 버릴 수는 없다 이거죠. 우리가 아민 리젠 칼럼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그 아민 리젠 칼럼 같이 이것도 리젠을 해갖고서 여기서 바텀으로 나오면은 여기서 다시 익스트랙트 뽑아내고
솔벤트는 다시 쓴다 이거죠. 이것을 칼럼을 또 이렇게 두고서 했는데 익스트랙티브 디스틸레이션 칼럼은요. 이 칼럼 하나에 익스트랙션과 디스틸레이션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트랙티브 디스틸레이션. 여기 보시면은 요 가운데가 익스트랙션 존이에요. 그래서 솔벤트와 휘드가 간 다음에 위로 올라가다가 아로마틱이 다 밑으로 내려가는데 안 내려가는 아로마틱도 있어요. 뭐 100% 익스트랙션을 못 해요. 그 리퀴드 이퀴리brium에 의하면은 100%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럼 거기서 아로마틱이 쫓아 올라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디스틸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 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갈 때는 넌 아로마는 올라가야 되는데 아로마틱도 좀 따라 올라간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디스틸레이션에서 아로마틱만 밑에 처지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바텀에는 솔벤트하고 아로마틱만 내려가야 되는데 넌 아로마틱도 좀 끌려잡아 내려오거든요. 그럼 그걸 또 디스틸레이션에서 끄잡아 올린다. 그래서 한 칼럼에서 익스트랙션하고 디스틸레이션하고 동시에 일어난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익스트랙티브 디스틸레이션 칼럼. 우리가 보통 EDC 칼럼 한다 이거죠. 이런 칼럼도 있다 이게. 그러니까 저 칼럼은 리보일러도 필요 없고, 그죠? 콘덴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리퀴드 페이스로 운전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칼럼은 풀 리퀴드 오퍼레이션이에요. 풀 리퀴드 꽉 차서 운전되는 거예요. 익스트랙션이. 우리가 베이퍼 리퀴드, 그러니까 일반 디스틸레이션 칼럼은 그 나중에 그 토건 쪽에서 그 파운데이션 계산할 때 칼럼의 리퀴드가 얼만큼 차냐 무게를 알려달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무게를 다 계산해야지 파운데이션 설계가 되니까. 그럼 보통 근데 그 칼럼 위에 리퀴드가 얼마큼 차는 것 같아요? 그 계산할 때. 그쪽 토건 쪽에서 자료 달라고 할 때 기계 쪽에서 그 무게를 리퀴드 무게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칼럼 전체 파운데이션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얼마나 차요? 트레이 데크에서 리퀴드가 얼만큼 차냐 이거죠. 얼마요? 50ml. 좀 더 쓰지. 보통 100ml로 해요. 100ml로. 네? 곱하기 1은 돼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파운데이션 계산할 때 리퀴드, 그러니까 트레이 데크에 위에 리퀴드가 100ml 정도 찬다고 놓고서 계산을 합니다. 100ml 정도. 그러면 그 파운데이션 계산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실제 트레이 스페이스는 보통 얼마입니까? 트레이 스페이스 얼마예요, 보통? 네? 트레이 스페이스, 트레이와 트레이 간의 간격. 네? 네? 0.6m. 보통 트레이 스페이스가 450 아니면 600이죠. 보통 이제 18인치가 450기죠. 원래 457인가 그렇죠. 그다음에 24인치면은 600 한 9 정도 되는데 이제 600으로 보는 거죠. 보통 450 아니면 6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걸 미케니컬하게 파운데이션 계산할 때는 그 안에 리퀴드 무게를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100ml 정도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데 이제 이 칼럼은 풀 리퀴드 오퍼레이션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다 꽉 차는 거예요. 리퀴드 페이스로 리퀴드 익스트랙션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히 이제 데이터 시트를 작성하실 때 조심을 해야죠. 일반 칼럼, 디스틸레이션 칼럼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익스트랙션 칼럼이라는 걸 알고서 해야 된다 이거죠. 이건 이제 그래서 익스트랙션만 하면 칼럼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디스틸레이션까지 같이 해버리면 이제 칼럼 수가 쫙 들어서 요새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가서 그 BTX 공장에 설프레인 공정을 보시면 옛날 거 요새 거 다 있는데 칼럼 수가 확 줄어요. 익스트랙티브 디스틸레이션, 익스트랙션과 디스틸레이션을 같이 하기 때문에. 네? 자, 그다음 리액티브 디스틸레이션 칼럼이라는 게 있어요. 안에 리액션과 디스틸레이션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리액션과. 보통 우리가 화학 공장이 뭡니까? 리액터에서 나온 거 갖고 디스틸레이션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같이 일어나는 건데 뭐 완벽한 디스틸레이션은 아니고 여기서 리액탄트 하나, 리액탄트 2, 그러니까 피드 1, 피드 2가 두 개가 들어가서 이 안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해서 가벼운 건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건 밑으로 떨어져요. 그럼 이게 프로덕트가 될 수도 있고 밑에 게 프로덕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프로세스마다 틀리니까. 그냥 올라가면서 가벼운 것만 무거운 것도 가끔 따라 올라가니까 또 디스틸레이션 밑으로 빠지게 하고 여기서도 가벼운 것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무거운 것도 내려오니까 가벼운 것도 내려오니까 또 디스틸레이션을 해서 가벼운 건 또 위로 끌어올리고 그래서 이것은
익스트랙션과 리액션과 디스틸레이션이 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리액티브, 우리가 보통 RDC 칼럼, 원래 RDC면은 리액티브 디스틸레이션 칼럼인데 보통 RDC 칼럼 그래요. 그럼 리액티브 디스틸레이션 칼럼이 되는 거죠. 서울 역전압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서울 역전압. 서울 역전이면 그게 역전이 앞전자거든요. 역전압. 오케이? 이런 칼럼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MTB 공장. MTB 공장이 뭐냐면은 MTB 혹시 아세요? MTB가 뭔지? 여기에 가솔린에 수첨을 해서 가솔린에 산소를 첨부하는 게 산소. 그래서 잘 타게. MTB가 그 산소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하이드로카본에. 근데 이제 이 MTB 공장 자체가 공해 공장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MTB 공장을 안 쓰는데 아예 공장 짓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런데 여기서 있는 칼럼이 리액티브 디스틸레이션 칼럼이에요. 리액션과 디스틸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압소버 스트리파. 이건 뭐 너무나 여러분들 회사 일하시면서 아민 압소버 많이 해보셨죠? 또 아민 스트리파. 이건 뭐 하나는 압소버, 하나는 스트리파다 이거죠. 가스가 들어가면은 아민으로 뭘 잡아줘요? 아민에서 잡아주는 게 뭐예요? H2S하고 CO2. 그죠? 싸우가스. 그것이 물에서 싸우거든요. 싸우가스를 그래서 들어갈 때 우리가 본 휘드를 뭐라 그래요? 싸우가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민으로 잡아줘서 나오면 무슨 가스가 돼요? 스위트닝 가스. 달콤한 가스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들어갈 때를 우리가 싸우가스, 스위트닝 가스라는 말 쓴다 이거죠. 그럼 이 아민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냥 갖다 버릴 수 없으니까 아민을 다시 리젠해서 아민은 다시 리사이클 시키고 여기서는 애시드 가스, 여기서 싸우가스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SRU, 그 설파를 태우는 공정에 가서 태워서 없어요. 그래서 이 압소버, 스트리파. 근데 엄격하게 얘기하면요, 압소바는 디스틸레이션도 아니고 익스트랙션도 아니고 뭐 같아요? 압소바는 리액션이에요, 리액션.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제너럴 퍼포즈 시뮬레이터 갖고서는 아민 압소바 시뮬레이션이 안 됩니다. 리액션이기 때문에. 디스틸레이션 칼럼은 상편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제 뭐 프로2에는 암심이라는 게 있고 아까 또 뭐라고 그랬죠? 프로맥스 거기에도 있죠. 원래 프로맥스에서 만든 T-스윗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것이 거기에 이제 콤비네이션이 돼버린 건데 아민 칼럼은 디스틸레이션도 아니고 익스트랙션도 아니고 리액션이에요. 리액션이에요, 이건.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압소바, 그래서 이제 대충 이 컬럼의 기능, 또 컬럼의 종류는 뭐냐. 자, 압소바는 우리가 보통 투 피드의 투 프로덕트다 이거죠. 압소바는 그래서 보통 밑으로 베이퍼가 올라가고 위가 솔벤트가 내려와서 제거해주고 밑으로 프로덕트 나가고 위로 프로덕트 나가고 투 피드의 투 프로덕트. 그게 압소바다 이거죠. 보통 디스틸레이션 칼럼은 일반 심플 디스틸레이션은 원 피드의 투 프로덕트인데 압소바 칼럼은 투 피드의 투 프로덕트가 된다 이거죠. 스트리파는 이제 아민 칼럼 같은 경우에 들어와서 싸우가스가 빠져나가고 여기서 원 피드의 투 프로덕트가 되는 거예요. 리제네이터. 그래서 뭐 아민 리젠 칼럼뿐이 아니라 또 그 LNG 플란트에 나오는 TG 칼럼도 다 스트리파고. 스트리파는 보통 일반적으로 칼럼 설계할 때 스트리파는 효율이 30%밖에 안 된다. 스트리파는 왜냐하면 레티파잉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스트리파는 무조건 여러분 나중에 시뮬레이션할 기회가 있으면은 이론 단수 나오면 곱하기 3이에요 무조건. 스트리파는 레티파잉 섹션이 없다고요. 차가운 게 들어와서 꺾어져 앉으니까 스트리파는 무조건 그냥 리플럭스가 보통 곱하기 3 하면 돼요. 이런 단수 나온 다음에 곱하기 3을 해야 된다.